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잡학하고 박식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이태광 장강명의 수요살롱.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그리고 소설가 장강명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살롱입니다. 여기 왜 수요살롱이라고 적어놨었지? 제가 대본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대도서관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제작진의 빅픽처 아니었을까 싶네요. 마지막 날이라고 일부러 이런 함정을 잡아놓은 것 같았어요. 여기 뭐 몰래카메라 막 설치돼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상관없죠. 뭐. 원래 이 앞에 멘트 부분은 항상 대본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사방송이다 보니까 네. 오타가 나도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진짜 맞는 게 아닐까? 시사자키의 신뢰성과 뭐 등등.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실수할 뻔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두 분이랑 이렇게 또 마지막 코너를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닙니다. 원래 이 코너는 사회문화 이슈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저도 함께 묻고 답하는 패널로서 좀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바로 오늘 주제는 유튜브 쇼크입니다. 유튜브 쇼크. 두 분은 평소에 유튜브 이용하십니까? 교수님, 네, 주로 네. 유튜브만 보죠. 저는 집에 TV를 없앤 지가 꽤 됐어요. 정말이요? 유튜브에 TV를 하니까 굳이 네. TV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마다 보고, 네. 이런 TV 같은 경우는 틀어놔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유튜브는 뭐 내가 보고 싶은 채널에 가서 보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원하는 컨텐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주로 제가 방송을 보는 편입니다. 뭘 보세요? 저는 궁금해요. 뉴스도 보고요. 네. 뭐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한다 이러면 또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걸 보기도 하고 또 뭐 주로 이제 영화 트레일러 영화 트레일러. 저도 그런데. 그리고 구할 수 없는 영화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옛날 고전 영화를 다시 그대로 틀어주거든요. 네, 이제 저작권이 사라진 거. 한국 영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화들.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단체에서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화질도 볼만합니까? 네네. 아, 화질을 이때부터. 그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장강명 씨는? 저도 유튜브 뭐 사용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주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다가 틀어놓으시는구나. 네, 좀 피곤한 날 뭐 이렇게 개 동영상 같은 거 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네, 강아지나 유튜버분들이. 고양이 동영상을 진짜 네, 네.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기 강아지도 있고 네. 그 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꼭 광고 나오면서 네. 대도서관님 꼭 나와요. 그래요? 유튜브 레드로 바꾸지 않겠느냐. 그렇죠, 유튜브 프라임을 그렇죠.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하면 프리미어를 하면 광고가 안 나와요. 그럼 대도서관님 못 보잖아요. 대도가스님 채널을 보면 되죠.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네. 자, 사실 포털 검색 대신 유튜브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가 된 만큼 네. 이제 일상 속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층들도 유튜브로 검색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도 약간 1세대 크리에이터기도 하고요. 네. 뭐 두 분은 뭐 어떠세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가전제품을 샀는데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과거 같으면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데 찾아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글자로 적어 놓더라도 정확하게 그걸 상상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해야 되고. 네. 근데 유튜브는 딱 틀어보면은 그 검색해보면 딱 그 고장난 부위와 관련된 실 동영상이 나오죠. 네. 어떻게 고치는지도 나오고 어떻게 나사를 풀고 어떻게 또 뭐 이렇게 그 세팅을 하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죠. 그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하. 그리고 또 제 같은 경우는 또 제 본업이 또 교직이다 보니까 뭐 강의 개발 여행을 할 때 네. 유튜브를 제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교재를 없애버리고 네. 유튜브 그 컨텐츠를 줄 생각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요? 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고급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면서도 저는 컨텐츠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유튜브가. 그게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콘텐츠 수준이 높은 거하고 별도로 또 네. 지난번에 이제 시사자키에서 두 분 이미 말씀 나누셨지만 네. 저는 또 여전히 그런 우려는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그래도 검색을 하면은 문자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텍스트를 읽을 때 하고 뭐 영상을 볼 때하고는 분명히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대도서관님 책임은 아닌데 네.
저런 거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어떤 거요? 이제 사람이 글자를 읽을 때는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글자라는 거는 자기가 통제를 하니까요. 아, 생각을 안 할까봐. 예, 읽다가 네. 모르는 게 생기면 거기서 멈추고 네.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아하. 모르면 뭐지? 하다가 지나가면 영상 따라가지고 가고 까먹고 이런 게 이제 사람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유튜브 세대들은 혹시 그런 식으로 예. 사고력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이런 질문. 아니요, 전 처음 들어요. 근데 예,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네. 예전에 그렇게들 많이 TV를 그렇게 했죠. TV 그렇죠. 콘텐츠를 네. 많이 비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미디어 세대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하니까. 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든요. 단지 네. 이들은 지금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돈과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뿐이죠. 그게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가능한데 네. 제가 또 뭐 아마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책이란 걸 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 19세기 말 정도부터나 가능했고요. 네. 그 전까지 페이퍼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가 아주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가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그 짧은 시기가 어떤 문화의 황금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짧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 유튜브 세대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게 네. 몰라요. 유튜브 세대라는 게 등장 이제 막 했는데 사고력이 정말 더 깊은지 근데 더 짧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약간 저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유튜브 세대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런 걸 적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집에 그렇죠.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항상 책을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읽는데 금방 말씀하신 네. 것처럼 책을 읽는 게 이제 좀 전 방법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 그렇습니다. 같으면 그냥 원래 책이라는 거는 고대에는 읽어줬어요, 누군가가. 그 문자를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준 노예가 읽어주는 있었고, 맞아 읽어주는 네, 직업이 그래서 있었죠. 책이라는 거 원래 개인이 들고 다니면 읽는 게 아니었고 예. 강독회처럼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로 듣는 것이 책이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그냥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미디어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저는 호들갑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대도선생님은 질문하고 싶은 네. 것이기도 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멀티태스킹이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분들이 그냥 우리는 뭐 소비를 하지만 그냥 네.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를 가지고서 본인이 컨텐츠를 더 제작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제작자죠. 대도선생님 같은 예. 경우는 네. 지금 그걸 소비하다가 네. 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소비했다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고 처음 이제 국내 유튜브가 들어왔었을 때 처음 제작을 해서 이미 그 전에 아프리카 예. TV나 이런 데서 네, 맞아요. 동영상 제작자 이게 좀 달라진 게 뭐죠?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와 할 때와 아프리카 TV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제 아프리카 TV는 생방송이에요.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생방송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생방송은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생방송으로 잘 되려면 거의 매일을 방송해야 되고 그 시간은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풀 오디오를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멘트를 치다가 선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시장이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1인 미디어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걸 컨텐츠 혁명이나 미디어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텐츠적으로 미디어적으로 바뀐 거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뭐의 혁명이냐? 유통의 혁명이라는 거죠. 네, 유통의 혁명이라는 거고 개인이 예전에는 방송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팔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여줄 수 있었다면 컨텐츠를 팔거나 보여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유통 라인이 모두 다 없어지고 혼자서도 세계화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광고가 달리고 그 사람한테는 미국 달러로 한국의 광고에 7-8배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상 콘텐츠를 미국에 수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박막래 여사잖아요. 네, 뭐 박막래 할머니. 저도 그러면은 그 네. 유통이랑 생산 관련해 가지고 네. 조금 제가 오늘 약간
그냥 악역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거 뭐 네네. 이게 대본 상관없이 그냥 예, 편하게 예, 물어보시면 이게 됩니다. 뭐 네, 유튜브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뭐 비판적인 질문들 이런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라는 게 네, 한편으로는 되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매체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덜 민주적이고 덜 평등한 매체인 것 같다. 근데 사기업이 민주적이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유튜버에 네.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네. 유튜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 생태계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중파 방송사랑 네. 시청자의 관계를 보면 정말 수직 관계고 상하 관계죠. 네. 여기서 만들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고 이거에 비하면 유튜브는 되게 민주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민주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가요? 저도 살짝 이제 모든 의견을 시청자의 의견을 따르진 않거든요. 네네. 예, 뭐 예. 상대적으로 맞아요. 공중파 약간 소통이 더 잘 된다고 표현하죠, 소통이 잘 보통. 된다. 네, 소통이 잘 된다고. 그런가 하면 네. 이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먹어 삼키는 매체 그 분야가 제가 보기에 이제 블로그 같은 데가 네. 옛날에는 이제 블로그를 썼을 분들이 유튜버로 넘어가는 네. 콘텐츠 생산자 중에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민주적 평등 뭐 이런 말이 네.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블로그는 그래도 글자를 가지고 좀 더 콘텐츠를 가지고 소화를 평가를 하는 반면에 네. 유튜브를 볼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각들이 제공되는 멀티미디어다 보니까 네. 외모가 뛰어난 분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제 외모가 되게 뛰어난가요? 근데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탑을 찍고 있는 친구들 중에 외모가 뛰어난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외모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기획력과 그다음에 친근함이에요. 그 친근함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아지 영상을 본다고 하셨죠. 네네. 거기서 친근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영상보다 예.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냥 우리 집 강아지랑 술래잡기 한 영상이 조회수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네. 그냥 글자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그 메신저에 대한 네. 뭐 이게 이제 친근함의 한 요소를 외모라고 치고요. 외모가 네. 좋은 사람도 친근해 보일 수 있고 더 매력적일 외모는 수도 그냥 있고. 하나의 재능이라고 하나의 보시면 됩니다. 재능이에요. 예, 그냥 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면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구나. 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저 사람은 그냥 잘생겼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글자 환경에 비해서는 여전히 근데 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안 분들이- 되겠는데 예.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동영상이라는 건 사람이 가장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정보에 수집할 수 있는 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없을 수 있겠죠. 뭐 물론 VR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고 진짜 동영상이라는 것 결국은 그 지점에서 모이게 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설가다 보니까 네. 동영상이라는 게 오히려 의미에 부가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붙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 의미 외에 어떤 다른 감각들, 청각적인 호감이 가는 목소리, 네. 호감이 가는 시각 정보 이런 것도 붙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감각이 많이 붙는다고 좋은 매체는 아닐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장 작가님이 우려하는 거는 네. 이제 사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 이미지를 주죠. 네. 직접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판단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친근함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보는 것들이 직접적 이미지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가 맞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잘못된 영상인데 문자는 거기에 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저도 책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저는 저도 그래서 저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저는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혹시 서점 갔는데 네. 있더라고요. 대도서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네. 몰랐던 면도 아니, 알게 그러니까 되고 그러네요. 책이 나쁘다, 활자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용해 보자라는 거고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그걸 통해서 돈을 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성취감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예를 드는데 저자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책을 하나 출판하려면 개인 중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책을 출판하고 싶다면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유통 라인을 깔아가지고 서점에 깔아야 됩니다. 그걸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뭐 개인 출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네. 이제 같은 매체 환경 변화라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으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준비는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거기다 글을 쓰면 아니요. 근데 블로그의 환경에 글을 썼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UCC 열풍이 옛날에 싸이월드 시대 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영상을 너무 만들고 싶고 영상을 너무 이거에 관심이 있어. 하지만 몇 개월 있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전혀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플랫폼과 인프라가 완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라는 건 아니라는. 아니 그건 어떤 말씀이셨잖아요. 얘기냐면 네. 꼭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네.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었을 때 성취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가 워낙 또 커지고 1인 미디어라는 매체가 커졌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블로그를 쓰셔도 좋겠지만 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그곳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유튜브 열풍이나 유튜브 트렌드에 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반대한다는 게 어떤 아니라 점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생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되게 듣다 보니까 끄덕끄덕 이게 되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또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대충 이해가 가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실 분위기가 살짝 애매해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네, 대본에서?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하는 말이 유튜브 1인 방송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리엔장의 금요살롱이 끝나고 진행할 대질문쇼 코너에서 1인 방송 준비하시는데 뭔가 막막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취자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상담 드려볼까 합니다. 02-2061 대단한 기회네. 8584부터 2061 8585 8586 8587번까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사실 유튜브를 보면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통계를 최근에 봤는데 네. 5, 60대가 지금 30, 40대를 넘어섰잖아요. 네. 이용률이. 상당히 놀라운 징후고. 네, 좀 위험한 징후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왜 지금 그런가요? 그런 그분들이 보수 들어- 채널이 말 보고 네. 있으니까. 약간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좀 더 몰리는 경향도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없지 장 않은 것 작가님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 아니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수 채널 보수 이용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위험한 뉴스를 거죠. 보수층이 더 많이 만드나요? 그거는 저는 모르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음.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떤 새로운 네. 유입층하고 별개인 거죠? 연령이나 뭐 원래 이런 있었어요. 원래 유튜브 내에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채널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매체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장 작가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확증 편향 같은 거를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믿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5, 60대 이상의 이제 이 중장년층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경험이 약해요. 10대, 20대, 30대만 하더라도 나가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들을 맺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제가 볼 땐 그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 유통이 되었을 때 너무 쉽게 그런 것들 믿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제가 여기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뭐 유튜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세대에 대한 얘기인 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하지 않을게요. 아니요, 조금 괜찮습니다. 약간, 글쎄요, 뭐 이렇게 나이가 든 세대가 확증 편향에 더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 자체도 정확한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이제 노년층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건 있죠. 제가 사실 왜냐면 저는 항상 나가서 이제 주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강연에 나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미디어 교육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부모 세대라든지 혹은 나이가 든 세대한테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이 훨씬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디어 리터너시 교육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걸 알지만 거기를 활용해서 악플이나 이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정보 자체를 판단할 이
결정 수단을 잘 못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정말 그래요. 아니 제가 네. 이제 생각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도 네. 이제 뭐 협의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겠고 광의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겠는데 네. 협의의 미디어 리터러시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걸리면 뭐 어떤 절차로 진행된다든가 이런 거는 물론 젊은 세대가 훨씬 잘 알겠죠. 네. 근데 광의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냥 상식이라는 거랑 별로 이렇게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 가짜 뉴스는 아니더라도 뭐 와인을 한 잔 마시면 무슨 질환에 좋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상식이거든요. 아니요, 그거가 어떤 얘기냐면 그건 네. 당연히 그분들은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어떤 거냐면 이게 영상 매체로 다가왔었을 때 아까 전에 우려하시던 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터넷을 잘 모르시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를 잘 모르시던 분들이 영상으로서 그게 정보화돼서 마치 다큐처럼 꾸며져서 이게 돌아온다면 이분들은 그게 정말 실제 TV와 같은 영향력으로 믿게 되시는 거죠. 그걸 우려하시는 걸 거예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적 그게 이제 문화적 네. 격차인데요. 쉽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너무 이제 압축 성장을 해왔고 문화적인 변화들도 너무 빨리 지금 바뀌었고 세대 간의 단절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 간 소통이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세대 간 거의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이제 대가족 중심이어서 핵가족으로 변환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나라들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이제 유튜브가 오면서 사실은 이제 역시 이 유튜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매체보다 유튜브가 심한 건 그게 영상 네. 매체라고. 영상 여기 매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채팅 중에 이제 김한나님께서 네. 젊은 세대에 비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시고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제일 예전에 큰 우리 문제거든요. 할머니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물론 할머니도 당연히 이제 수학교 교육을 받으셨고 글을 다 읽으실 수 있고 했지만 그 TV 드라마에 누군가 나오면 그 사람 진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죽었는데 다시 그 광고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아, 쟤는 죽었는데 왜 다시 여기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의 문화적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그 매체를 대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혼란 이런 거에 가까운데 그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교정받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죠.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한 발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다지 썩 네. 내키지는 않는 예, 주장인데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뭐 정색을 하고 이제 반박을 하면 또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노인복지와 아니,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분들이 뭔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적 격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복지제도가 사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잘못된 루머, 예를 들어서 대도서관이 뭐를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히 팩트 체크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검색을 한다던가 충분히 그런 인터넷 활용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제 지금 그걸 잘 모르시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그대로 정보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네.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고 이제 생산품을 올리는 그런 층들은 노년 세대 많이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노년 세대가 유튜브를 볼 수는 있고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릴 수는 있고 하지만 팩트 체크는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팩트 체크 문제가 아니라 네. 노인층이 그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는 어떤 범위라든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층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의 그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예.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그와 그렇습니까? 관련돼서는 정부 시책이라든가 정책들이 사실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노인층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 30대 청년층에 맞습니다.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네.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살짝 과열된 것도 좀 없지 않아 네.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굉장히 유튜브 뜨거운 이슈네요. 네, 진짜. 유튜브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실 줄은 몰랐었거든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네, 이게 뭐 흥미로웠습니다. 뭐 의도하지 않게 뭐 근데 뭐 화제가 시청자 이렇게 전화 막 안 되게 와요? 자, 그럼 지금까지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그리고 소설가 장강명 작가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